커지는 중동 이슈 속에 업종별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해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반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공습을 개시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는 울고 웃는 업종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비 증가에 따라 웃고 있는 관련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운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봉으로 우회하게 될 경우 노선상 15일이 추가된다는 소식 속에서 이 해운 지수는 1년 4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관련 해운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흥하해운 계속해서 가볍게 관련 이슈에 치고 나가주면서 22.64%가량 상승하며 해운 관련주 내에서도 선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지를 이어서 태용로직스, TK케미칼, 대한해운, 유수홀딩스까지 오늘 10%부터 5% 넘는 그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수혜주를 역시나 유가 수혜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만약에 후티 반군에 이란이 개입해주면서 이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 국제 유가는 11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혜 볼 수 있는 유가 석유 관련주들 오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상승폭, 가장 크게 띄워주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DL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요일 미국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그 수혜분은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혜받는 업종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해운과 석유 외의 대부분의 업종 같은 경우, 특히나 수출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나 실적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약세에 거듭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홍해발 리스크 가장 먼저 테슬라에 당도했습니다. 이 홍해발 물류 악세로 이 독일 공장이 생산 중단했다는 소식 속에서 테슬라는 3% 넘는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 대형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 SDI 오늘 장 초반부터 일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대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의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비엠과 LNF 역시 오늘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고요. 현재 그 하락폭 키워나가면서 2.47%, 3.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에 울고 웃는 업종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외에도 반도체, 철강, 화학까지도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동 리스크 관련 업종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해운주의 급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석유 관련해서는 약간 혼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 해로가 막히자 관련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물류가 이동하지 못하자 관련한 섹터들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도 중동 리스크인데 다양한 이슈로 지금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런 양대 운하가 막히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죠? 수에즈 운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파나마 운하가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파나마 운하로 좀 가야 되는데 네. 이 파나마 운하가 지금 지나친 가뭄 영향으로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배가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 그 희망봉 넘어서 이렇게 쭉 대항해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대항해 시대가 왔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무력 충돌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이거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군이 다시 이제 그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슈가 있겠지만 파나마는 5월까지는 지켜봐야 5월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우기가 찾아온답니다. 그때 이제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수에즈 운하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각각의 이유로 이게 쉽게 통항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글로벌 물류의 대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크록스도 이게 제대로 뭔가 수급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독일의 테슬라 공장의 생산 가동 중단 요 얘기도 이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영향을 받은 거죠. 일단 돌아오는데 그 아프리카 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속도를 엄청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한 한 보름 정도는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은 쉬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14일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뭐 속도를 엄청 빠르게 이게 거리가 한 6,000km가 더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지 않으면 뭐 전문적으로는 14 노트 속도 정도로 하면 6,000km 가는데 14일 걸린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해결이 안 되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생산을 중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유럽 네. 쪽으로 당하는 다른 쪽에서 뭐 쟁겨놓은 게 있지 않으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된 거고 물론 테슬라는 다른 이슈도 있죠. 원래 그 자체적으로도 그 헐츠 중국에서 가격 내렸다고 내려갔던, 말씀해 주셨던 그 허츠. 렌트카 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센티가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요거까지 부품도 조달을 뭐 2주 만에 해결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일파만파 정도니까 분위기는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테슬라 이슈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뭡니까 그 배송비가 원래 한 인더스트리만 다른데 한 5%가 7~8% 되거든요. 네. 배송비가.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그 컨테이너 운임이 3배 이상 올랐어요.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는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PPI도 내려가는 판에 그러면 업체들의 실적 자체에도 컨선이 될 수 있어요. 네. 여기 한 달만 더 지나면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테슬라의 부품 이슈만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유가 상승 말고도 산업의 그 조달 측면에서의 원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분위기가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약간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잦아들려면 어쨌든 그 원래 통항을 했던 그 회로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와야죠.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게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 정상화가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이런 뭔가 공장에 생산 준다, 뭐 수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뭐 공장 닫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일단 뭐 테슬라와 뭐 현대차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를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의 뭐 상당 부분의 부품을 이제 지금 중국에서 뭐 생산을 해서 지금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일단 지금 희망봉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최소한 10일 정도는 이제 더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고 부분에서 지금 그 일부 부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부품 하나만 없더라도 이제 조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일단 2주간 동안 이제 뭐 중단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이에 비해서 뭐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올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부품 관련된 부분은 뭐 일단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는 다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호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요거 하락한 원인을 굳이 테슬라의 하락에서 지금 시장을 찾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 일단 코스닥 대표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 등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뭐 방금 전까지 이야기 나눴었던 이 중동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1위 렌터카 업체죠. 이 허츠에서 2만 대의 전기차를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연기관차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돌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내연기관차 쪽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둔화 가능성 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양극재 업체라든지 셀 업체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 흐름,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별로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엔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쪽으로는 WCP 같은 기업들 지금 오늘 주가 흐름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액이나 분리막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상 대장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엔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엔캠 같은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네.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전액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좀 당연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후디반군의 이러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이후에 사실 이렇게나 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운주만 시장에서 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연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았는데 네. 또 그쵸. 올라요. 네. 또 급등해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아깝죠? 해상 운임이 올라가는 게 네. SCFI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운임 지수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비해서 또 이번 주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2,20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올 초보다도 올 초엔 뭐 한 1,800, 1,900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1,46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1월 5일 날 2,110포인트,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3,300포인트,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운주가 과연 돌아설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흥하해운이 가장 지금 시장 대표주기 때문에 뭐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 약간은 이건 수급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는 흥하해운은 대주주 지분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유통 지분이 얼마 없군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운반하고 있는 게 화학 제품, 케미칼 제품들을 이제 운송을 하는 이제 전문 특수 이제 특화된 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BDI나 그다음에 뭐 SCFI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지금은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중소형주 또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이렇게 무거운 건 물론 대형주니까 무거울 수 있겠지만 좀 덜 올라가서 좀 섭섭하거든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유가 관련 종목군들도 갑자기 조금씩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르니까. 시장에서 이제 중동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쪽과 관련돼서는 HMM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운임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에 잡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런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주가가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장주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흥하해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비중 조절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철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름에 흥자가 들어가 있나요? 참 흥부, 흥이 석유. 넘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도 흥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고 여기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이게 소멸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주가는 부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매매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지속이 될 때는 전반적으로 부담 요인이 불가피하다. 박수호 고수는 운임지수 반사이익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임순재 고수 이란의 중동 전쟁 참전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규 고수 큰 변수가 아니고 아니기를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